네, 안녕하십니까. 더운줄눈입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컨텐츠 2탄 한번 찍어 드릴 거예요. 어저께는 벽체 수직재 갖고 하는 거, 고체 갖고 하는 거 알려드렸죠. 자, 오늘은 바닥재 갖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고, 바닥재는 뭐 어저께 비율이 알려드리는데 뭐 8%대, 뭐 10%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라고 알려를 드렸는데, 바닥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폭이 좀 좁아요. 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약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 그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이 종류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서 그거 약이 관련된 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장비를 이제 좀 꺼내놨어요. 제가 오늘은, 병원을 좀 갔다 왔어요. 건강검진하느라고. 어저께 밤새 이제 약 먹고, 병원 갔다가 대장 내시경 하고 왔더니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조금 기운이 없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줄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셀프 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줄눈을 이제 전문가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이런 공병을 쓸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큰 공병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공병 보이시나요? 근데 이 공병을 쓸 때도 공병을 활용도 있게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거를 계산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터득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다 쓰는지, 그렇게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의 포인트를 좀 드리자면, 주로 제가 쓰는 공병은 이렇게 작은 공병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돈 10,000원 주면은 큰 봉지로 하나 사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 공병마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어떤 공병을 만져보면 조금 말랑말랑한 소재가 있어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어떤 공병은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네, 그래서 한쪽은 말랑말랑하고 한쪽은 딱딱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벽체나 다른 데다가 직주입을 할 때 만져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는 액상이라는 줄눈재가 나오지 않고 고체로만 되어 있는 줄눈재를 쓸 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액상보다는 고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고체 요금을 쓰지만, 자, 벽체를 만약에 직주입을 한다 했을 때 이 병을 잡으시면 평상시에 바닥에 들어가는 건 딱딱한 병을 골라 쓰시고요. 그리고 그 말랑말랑한 공병은 아껴 두셨다가 나중에 벽체 직주입하실 때 쓰시면 조금 더 손가락에 힘 조절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네, 그래서 벽체용으로 쓰실 때는 그렇게 장단점이 있는 공병, 본인이 이렇게 골라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하나의 꿀팁이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각각 개인이 하는 취향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직주입 했을 때 그렇게 했었고, 직주입 관련된 거 벽 시공할 때 다른 거 동영상 보면은 다 이렇게 그냥 짜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하지 그거에 대한 기법에 대한 이론을 설명해 주는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다음 현장 혹시 제가 직주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나온다면 그 현장 찍을 때 컨텐츠로 할 수 있는 이론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주입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병 얘기는 그만하고, 어저께 고체 끝났죠. 오늘은 이제 액체를 해드릴 거예요. 액체를 해드릴 거고, 펄은 그냥 운모 색깔 있는 거 진한 걸로 그냥 골랐어요. 얘가 조금 더 빨리 아무래도 굳는 타입이어서 요거를 준비를 했고, 제가 지금 이 공병에 들어가는 양이 20g, 20g 그러면 40g이 딱 한 병 들어가요. 네, 그거 갖고 지금 실험을 할 건데, 자, 우선은 먼저 이거보다는 이거를 알려드리겠죠. 줄눈 할 때 공병을 자르는 방법,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영상 올린 게 꽤 있을 거예요. 영상 좀 가까이 좀 해주세요. 공병도 쓸 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써요. 그냥 막 쓰지는 않고, 공병 뚜껑을 보면은 공병 뚜껑에도 좀 모양이 다른 애들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뾰족한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좀 이렇게 뭉툭한 공병이 있어요. 여기 뚜껑이 뭉툭한 공병은 그 바닥용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해요. 보통 아니면 테두리 돌릴 때나 아니면 싱크대 볼 돌릴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편이고,
뾰족한 거는 저는 조금 아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뾰족한 거는 아껴뒀다가 나중에 폴리싱이나 벽체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좁은 데 쓸 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병을 꺼내면 거진 다 뾰족한 게 많아요. 둥글럽적한 거를 젤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뾰족한 거를 아껴뒀다 쓰는데, 뾰족한 거는 둥글럽적한 거 대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좁은 데를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썼고, 이거 자르는 건 영상을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른 영상 보면 나오니까. 구멍을 처음에 입구를, 자, 요거 혹시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초점이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는데 초점을 딱 잡으면, 네,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네, 요거 지금 공병 자른 모양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그림에 보이시나요? 요렇게 잘라서 처음에 앞에 부분 살짝 자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나오고,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은 여기는 꽉 채워져 있고 여기는 구멍이 나와 있죠. 네, 기점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자를 때 요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밑에서 긁는 부분, 네, 긁는 부분이고 여기가 약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얘가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뭔지 아시죠? 네, 실리콘 뚜껑이에요. 실리콘 뚜껑. 얘랑 원리가 같아요. 얘랑 원리가. 그래서 얘는 구멍이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동그랗게. 그러면 얘 자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구멍 있는데 위치 봐서 두꺼운 쪽이 아래로 가게. 구멍이 얇은 쪽이 위로 가게 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잘라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위에는 긁어주는 면이 되고 여기는 약이 나오는 면이 돼요. 이게 말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타일과 타일이 모양이 있으면, 아니면 벽체가 됐으면 타일과 타일 모양의 끝선을 맞춰서 긁어주면서 위에 부분을 긁어주면서 약이 나오면서 그 수평을 맞춰주게끔 되어 있어요. 보통 영상들 찾아보시면 다 그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는데,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는 그거예요. 그거를 알려드릴 건데, 보통 하시는 분들이 이 약이 넣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20에 20g 해보도록 할게요. 한 병 맞춰야 되니까. (0점) 잡고, 지금 20에 20g에서 40g을 만들었고요. 요 펄을 4g 넣을 거예요. 10%. 네. 1g, 네, 3g, 네, 4g 맞췄어요. 자, 약을 이렇게 탔습니다. 네, 약을 탔고 요걸 섞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요거 약 섞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따로 뭐 공개를 안 했는데, 나중에 현장에서 한번 찍어서 그거는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약을 섞으면 이렇게 까매져요. 자, 섞은 걸 잘 공병에다 한번 담아 볼게요. 네. 공병에 잘 담았고요. 좀 전에 자른 튜브예요. 좀 가까이서 해주세요. 이제. 네, 이제 준비가 됐어요. 보통 이 짜는 기법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은 타일이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약을 넣는 분이 있고, 네, 이게 1번. 네. 그 다음에 2번은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긁으시면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긁으면서 넣는 게 있고, 3번은 어떤 영상 보시면 얘를 이렇게 좁게 자를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잘라요. 넓게 잘라서 타일을 좁은 데를 넣으시다가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 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넣는 방식은 조금 어떻게 넣냐면, 타일이 이렇게 있으면 간격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금 더 넓게 잘라요. 넓게 잘라서 타일 끝선에 맞춰서 약을, 예, 충분하게 갈릴 수 있게 약을 넣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타일을 파고 나면은 타일의 여기 옆면 옆구리가 까맣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줄눈을 양을 넣을 때 여기를 덮어서 넣어주게 되면은 이 옆에 옆구리에 까맣게 나온 거를 면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줄눈이 중요한 건 저점도일 때, 중점도일 때 다 다른 게 뭐냐면, 저점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을 넣게 되면 얘가 약이 안으로 묽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요 빨간 면이 비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네. 그리고 중점도, 제가 지금 중점도 쓰는 건데, 중점도 역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넣은 거와, 예, 두 번째 넣은 거, 세 번째 넣은 거, 네, 얘네들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가사 시간이 지나고, 약이 경화가 되고, 어느 정도 굳기 시작을 했을 때, 타일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굳은 상태에서 약을 넣으면은, 예, 위로 봉긋하게 약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끝에 라인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약을 넣으면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게 되죠. 제가 블로그 보시면 110% 주입을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약이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파고 약을 많이 넣는다 라고, 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줄눈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끝과 끝 사이에 약을 넣었을 때 줄눈제가 자리 잡으면, 만약에 약을 조금이라도 덜 채우면 여기가 안으로 쑥 들어가져요. 네, 쑥 들어가지면서 안으로 가라앉고, 옆에 있는 거 빨간 선 다 보이고, 예, 가운데는 U자 형태로, 예, 이렇게 있으면 끝에가 U자 형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가라앉게 돼요. 이렇게 끝에가. 네, 그러면 그 사이로 여기에 물때가 껴서 문제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넣을 때 위로 넘쳐서 넣어드려요. 네, 그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으면 일정하게 수평을 잡거나 아니면 조금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때가 끼는 게 덜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줄눈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요게 줄눈제, 자, 바닥재를 쓸 때인데, 쓰는 방법인데, 저점도가 있고 중점도가 있고 고점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네들이 가사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느 회사 거는 가사 시간이 30분이 있는 반면에 어느 집에는 가사 시간이 20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40분이나 50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경사가 진데, 타일이 경사가 져서 떨어지는데, 그런 데는 가사 시간이 너무 긴 거를 쓰면 얘가 흘러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막 뭉치거나 그런 현상이 심한 거고, 너무 깊이 파도, 예, 얘네들이 줄눈제가 가사 시간이 길면, 네, 계속 U자 형태로 가라앉게 되죠. 저점도나 중점도를 썼을 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고점도 역시도 섞자마자 바로 넣으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고점도 같은 경우는 약을 조금 충분히, 고점도든 저점도든 중점도든 약을 조금 섞고 나서 경화 시간을 조금 주고 가사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을 넣으면 가라앉는 현상이, 예, 조금씩은 가라앉습니다.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지금 처음 넣은 거, 두 번째 넣은 거, 세 번째 넣은 거 넣으면 넣을수록, 예, 약이 퍼지는 게 다를 거예요. 조금 더 더딜 거예요. 얘네들이 경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런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 어저께 얘기해드린 대로 고체일 때 비율을 조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얘도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해당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진한 색이냐
아니면 조금 옅은 색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펄 비율이 바뀌어요. 그리고 약을 좀 경화를 시킨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기포가 터질 가사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포 현상이 생기는 게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펄을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현장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어떻게 기술을 넣어서 펄을 넣느냐, 가사 시간을 줄이느냐, 가사 시간을 더 길게 가느냐, 타일을 얼마만큼 깊이 팠느냐, 조금 팠느냐, 타일 간격이 넓냐, 좁냐, 뭐 단차가 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법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따져야 되고, 내가 일하는 현장 타일도 따져야 되고, 중요한 건 고객님이 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요즘은. 예, 그래서, 가라앉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나는 수평 맞춰주세요.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직접 요구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스펙을 어떻게 내가 시공을 해줄 것이냐, 이것도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있어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 바닥재 같은 경우는 넣을 때, 굳었다고 해서 요거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버리지 마시고 넣는 거 방법, 예, 많이 연구하시면, 네,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많이 튀어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해봅니다.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지금 이거 영상 찍고 있는 건 하루가 지났어요. 어저께 대장 내시경 하고,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마지막 엔딩 영상이, 예, 오디오 녹음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신나게 막 떠들어가면서 그래도 마지막 영상 엔딩을 잘 맞췄는데 녹음이 안 되어서 쓸 수 없는 영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힘들고, 그래서 예, 오늘 하루 건너뛰고, 예, 일 끝나고 와서, 예, 오늘 다시 엔딩 영상 지금 찍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엊그저께 이제 지난번에, 예, 고체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렸고, 예, 그 다음에 액체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집 여기 안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환경 때문에 극소수의 기술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점, 예, 양해 부탁드려요. 뭐 학원에서처럼 뭐 이렇게 타일이 깔려 있거나 다른 게 깔려 있으면 뭐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직접 짜는 거라든지 마스킹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든지 그런 걸 대놓고 뭐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 없는 점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일하는 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바빠서 막 쫓기다 보니까 마스킹 라인 원래 두 줄 라인 잡는 법, 한 줄 라인 잡는 법, 예, 그 다음에, 예, 분리돼서 잡는 법, 여러 가지 마스킹 기법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예, 수직재를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예, 튜브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 짜서 넣어야 되는지, 그거에 따른 헤라 기법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줄눈 약, 바닥재를 넣을 때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보여드릴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점, 예, 이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차근차근, 예, 그 현장에 맞는 저희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 그런 기술들 노출해서 제가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원 줄눈이었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더보기란이 있어요. 예, 댓글란 창 바로 위에 더보기라고 있거든요. 작은 글씨로 있으니까 그거 클릭해서 보시면, 예, 뭐 여러 가지, 예,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예, 줄눈 재료 혹시 궁금하시면 더보기 들어가시면 거기에도 줄눈, 예, 첫 줄에 있어요. 줄눈 약 사는 거, 네,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